우리가 오늘 뭘 배우냐면요. 오늘 배우는 게 지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지수. 그 중에 첫 번째로 배우는 게 거듭, 제곱, 근에 대해서 배웁니다. 필기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칠판에 쓰는 모든 내용들은 필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녀석을 세제곱했더니 8이 된다라고 할게요. 만족하는 x는 얼마 있겠습니까?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종의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예요. 2차 방정식이면 근이 2개죠. 1차 방정식이면 하나죠. 만약에 10차 방정식이면 근이 10개겠죠. 다시 한번 몇 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이니까 3개입니다. 그 중에 뭐 하나 떠오르는 거 있죠? 얼마입니까? 만족하는 x? 2. 그래서 2가 하나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 2개는 허근이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살짝 이항시켜서 x3승 마이너스 8을 하고 인수분해하시면 x-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고 얘가 0 되는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2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의 공식을 사용한 뭐입니까? x는 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이니까 3i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할 수 있죠? 고1 내용이니까. 그래서 실수 하나와 허수 2개가 나온다는 거죠. 요건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요건 필기하시고요. 이번에 한 줄 낀 다음에 어떤 녀석을 3번 곱했더니 27이 된다라고 할게요. 그럼 만족하는 x가 몇 개 있겠습니까? 당연히 3개가 있습니다. 실수 뭐 하나 떠오르는 거 있죠? 뭐 있습니까? 3. 그래서 3이 하나 있고 나머지 2개는 허수가 됩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녀석을 3번 곱했더니 23이 된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23은 8보다는 크고 27보다는 작죠. 그럼 만족하는 x도 분명히 3개가 있을 것 같고요. 얘는 요거와 요거 사이니까 만족하는 x가 분명히 실수가 하나 있겠죠. 얘는 하나씩 있으니까. 근데 그 하나를 뭐라고 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 말은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무한소수 무리수니까. 그럼 뭔가 분명히 3번 곱하면 23이 되는 수가 분명히 있는데 순환하지 않는 비순환소수 무리수니까 무한소수를 쓸 수는 없겠죠. 뭐합니까? 우리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했습니다. 야, 앞으로 3번 곱했더니 23이 되는 실수를 3제곱근 23이라고 쓰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허근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볼게요. 봅시다. 우리가 어떤 녀석을 n번 곱했더니 a가 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만족하는 x는 몇 개 있습니까? n차 방정식이니까 여기에 n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n개를 통틀어서 이름 지은 게 여기가 a니까 a에 n제곱 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요 n개 중에서 당연히 실수도 있고요. 당연히 허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의 관심은 실수겠어요? 허수겠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당연히 실수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n개 중에서 실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고1 내용으로 돌아와서 고1 때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면요. fx 이퀄 gx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그 방정식에 x값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그 x값이 의미하는 건 좌변이 fx니까 y는 fx를 그리고
우변이 gx니까 y는 gx를 그리는 거죠. 그 다음 뭐 하시는 거예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을 의미한다는 거죠. 오늘 내용이 아니라 고1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정리한다라면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방정식에 필기하셔야 돼요. 필기해주세요. 필기할 게 앞으로 수업할 때 수학 1은 필기할 게 많습니다. 개념들이 많아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라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 그럼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여기로 다시 올게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일종의 n차 방정식에서의 실수의 개수가 궁금한 겁니다. 뭐 실근의 개수가 궁금한 거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좌변이 xn승이니까 y는 xn승을 그리고 우변이 a니까 y는 a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 다음 뭐 하시는 거예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한다라면 그 교점의 개수가 실수의 개수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럼 우린 지금부터 y는 xn승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기 있는 n이 일단은 짝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짝수라고 가정하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원점이 있고요. 여기가 짝수면 얘가 2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2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였겠죠. 얘가 4였으면 좀 날씬한 형상이 됩니다. 얘가 6이면 더 날씬합니다. 그럼 2가 됐건 4가 됐건 6이 됐건 대략적인 형태는 이렇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그래프예요? y는 xn승 그래프라는 거죠. 이번에는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릴게요. 얘는 x축과 평행한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럼 이 녀석은요. 이럴 수도 있겠네요. 언제요? a를 그렸는데 a가 음수면요. 그럼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실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 하나 들 건데 예제는 필기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녀석을 4제곱했더니 마이너스 24가 된다라고 합시다. 만족하는 x 여러분들 몇 개 있습니까? 4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4개를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마이너스 24의 4제곱근이라고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 4개 중에서 저는 실수가 몇 개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럼 머릿속으로 짝수일 땐 이렇게. 맞습니까? 음수니까 이렇게.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럼 교점이 없다라는 건 실수가 없다라니까 4개가 다 뭐라는 얘기예요? 허수란 뜻입니다. y는 a가 원점을 지나는 이러한 상수함수일 수 있겠죠. 언제? a가 0일 때.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다라는 거죠. 이번엔 y는 a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합시다. 언제? a가 양수일 때.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지금 교점이 2개가 있고요. 그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라고 했죠. 그럼 지금 이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인데 실수가 중요하니까 요 실수에다 예쁘게 이름 지어준 게 n제곱근 a라는 겁니다.
양수죠. 참고로 y축 오른쪽에 있으니까. 요 녀석은요. y축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겠죠. 우리는 실수는 중요하니까 뭐합니까? 이름 지어주죠. 그게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만 더 연습할게요. 예제는 필기하지 마세요. 봅시다. 우리가 어떤 녀석을 10제곱 했더니 123이 된다라고 합시다. 만족하는 x 몇 개 있습니까? 10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 10개를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이름 지었습니까? 123의 10제곱근. 됐습니까? 그럼 우린 이 10개 중에서 실수가 몇 개고 허수가 몇 개인지가 궁금한데, 그래서 머릿속으로 잠깐만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짝수니까 이렇게. 맞습니까? 양수니까 이렇게. 교점이 2개가 있으니까 10개 중에서 2개만 실수고 나머지는 허수가 돼버리는 거죠. 2개가 실수인데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죠. 그래서 양수에다 이름 지어준 게 10제곱근 123. 음수에다 이름 지어준 게 마이너스 10제곱근 123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조금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은 필기 안 해도 돼요. 이건.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일반화시켜서 정리하면요. 요 정리하면요. 어떤 녀석을 n번 곱했더니 a가 된다. 힘들더라도 다 쓰세요. 계속 반복시킬 거예요. 만족하는 x는 몇 개 있다? n개 있다. 지겹도록 반복하자. 이 n개를 뭐라고 합니까? a의 n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우린 뭘 정리했습니까? 여기 있는 n이 짝수일 때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나누면요. a가 양수일 때를 볼게요. 그럼 a가 양수면 교점이 2개였죠. 그러니까 교점이 2개니까 실근이 2개였습니다.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어서요. 양수는요. n제곱근 a라고 약속했고 음수는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약속을 했죠. a가 만약에 0이었어요. 여러분들 교점 몇 개였습니까? 하나. 그러니까 만족하는 실근도 1개고 x좌표가 0이니까 0이 이렇게 되겠죠. a가 만약에 뭐 되는 거예요? 음수가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실근 몇 개예요? 실근이 없네요. 교점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이렇게 n이 짝수일 때를 정리했으니까 이번엔 제가 뭘 정리하겠습니까? 당연히 홀수일 때 정리하겠죠. 그럼 지금 두 번째. 이번에는 뭐냐면은 n이 홀수일 때를 정리할게요. 그럼 우린 지금 y는 xn승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요 n이 홀수라는 건 1이던가 3이던가 5란 뜻이죠. 그럼 만약에 1이었으면 y는 x니까 직선이었을 테고 얘가 3이었으면 이런 식이 되는 거고 5였으면 좀 더 날씬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물론 그래프가 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그래프의 정확한 그래프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상수함수하고의 교점을 알고 싶은 거니까 그냥 원점 대칭형 기함수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n이 홀수면 그냥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그래프의 꼬라지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짝수일 땐 이렇게, 홀수일 땐 이렇게. 누가요? y는 xn승이다. 그럼 이제 y는 xn승 그렸으니까 이제 뭐 하겠어요? y는 a를 그리겠죠. 그럼 y는 a를 그리는데 a가 음수였으면 이렇게 그리겠죠. 언제? a가 음수이.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교점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실수가 하나 있다라는 거고 그 실수에다가 이름 지어준 게 n제곱근 a가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y는 a가 당연히 원점을 지나는 상수함수일 수도 있겠죠. 언제? a가 0일 때.
교점의 x좌표가 0 되겠네요. 하나만 더. 이번엔 y는 a가 이럴 수도 있겠죠. 언제? a가 양수일 때. 교점 몇 개예요? 하나. 그럼 이번에는 n이 짝수일 때는 2개던가 1개던가 0개였는데 n이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하나가 되네요. 그러면서 이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고 그 녀석이 뭐예요? n제곱근 a가 요렇게 되겠죠. 대부분의 애들이 요렇게 필기하면은 아니 이 녀석과 왜 이 녀석이 똑같고요. 그럼 얘는 양수고 얘는 양수예요?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됐습니까? 일단 필기하세요. 정리 한번 한 다음에 방금 질문 나왔던 거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녀석을 n번 곱했더니 a가 된다라면 만족하는 x는 몇 개 있습니까? 계속 반복하죠. n개 있다. n개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뭘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n이 홀수일 때 정리하고 있죠. 그러면 a가 0보다 크던가 같던가 작던가 교점이 하나니까 실근이 한 개고 그게 n제곱근 a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떤 녀석을 5번 곱했더니 마이너스 27이 된다라고 할게요. 그럼 만족하는 x는 몇 개 있습니까? 5개가 있겠죠. 그 5개를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마이너스 7의 5제곱근이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럼 우린 이 5개 중에서 실수가 몇 개인지 궁금한 거죠. 뭐합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여기를 볼 때는 홀수인지 짝수인지 봐야 되는데 홀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는 음수니까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y는 마이너스 27이라고 그리겠죠. 그러면서 이 교점의 x좌표가 일단 하나니까 실수가 하나인 거고 그 실수 하나에다가 이름 지어준 게 5제곱근 마이너스 27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아직은 뭔진 몰라도 아니 당연히 이 교점의 x좌표가 y축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당연히 음수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 고1 때는 루트가 이렇게 있는데 루트 아니 음수라면 무조건 허수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때 배운 루트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루트는 사실은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에 그동안 2가 생략되어 있었던 겁니다. 됐습니까? 내 말은 그동안 2가 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게 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5가 되는 게 뭐야? 그럼 중학교 때는 없다라고 말했고 고등학교 때는 허수라고 말한 거죠. 이해됩니까? 하지만 얘가 홀수라면 루트 안에 음수가 있어도 당연히 실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볼게요. 보자.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y는 27을 그려볼게요. 절대값이 똑같죠. 그럼 이 교점의 x좌표가 뭐라고 하겠어요? 5제곱근 27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똑같겠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원점 대칭형이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도 똑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얘가 되기 때문에 아이고 마이너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공식은
요 앞대가리에 홀수면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기어나간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만약에 4제곱근 마이너스 27이 있고 4제곱근 27이 있을 때 홀수일 땐 마이너스가 기어나가니까 짝수일 땐 사라지나?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에요? 짝수일 땐 양수거나 0이어야 실수인데 얘는 짝수인데 음수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허수예요. 그럼 허수랑 실수는 같을 수가 없겠다. 보세요. 아까 그 필기한 거 보면은 그 똑같이 n제곱근 a라고 썼지만 밑에 있던 a는 음수인 a고 위에 있는 a는 양수인 a이기 때문에 거기 필기에선 같아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됐죠? 이번에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말을 좀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거듭, 제곱, 근이 나오면 지수로 바꾼다. 요 말을 좀 암기해 주세요. 문제집이랑 다르게 풉니다. 왜 이렇게 바꾸냐면은 문제집을 보면 거듭 제곱근에 관한 성질이라고 해서 어떤 공식들이 나오는데 그 공식이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지수 법칙은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러니까 낯선 거를 익숙한 거로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m제곱근 a에 n승이 있다라면은 얘를 앞으로 a의 지수로 바꾸면 얘가 분모, 얘가 분자. 그래서 m분의 n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 묻지 않습니다. 연습 몇 개 해볼게요. 바로 이해가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루트 3이 있다라고 합시다. 중학교 때 배웠죠. 그럼 여기에는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2가 생략되어 있었던 거라고요. 그동안. 또 3이 있는데 여기엔 사실 1이 생략된 거잖아요. 그럼 얘를 거듭 제곱근 나왔으니까 지수로 바꿔야 되겠네. 3의 몇 승이겠어요, 여러분들? 분모 분자니까 2분의 1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지수에 누구 많았습니까? 지수 자리에? 양수 왔죠. 음수 온 건 안 배웠나 안 배웠나? 갑자기 헷갈리네? 안 배웠죠?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녀석은 뭐예요? 5의 4분의 3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번 하나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 만약에 5의 마이너스 1제곱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녀석은 뭐냐면은 이 마이너스 1이 역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5분의 1 되는 거죠. 좀만 더 해볼게요. 5에 마이너스 제곱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마이너스가 잠깐만 없다라고 치면 얼마예요? 25. 그런데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건 역수기 때문에 뭐 됩니까? 25분의 1을 의미합니다. 좀만 응용해 볼게요. 이번 만약에 7제곱근 3의 5승 분의 1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지수 형태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만약에 얘가 역수가 아니었으면 3의 몇 분의 몇이겠어요? 7분의 5인데 그거에 역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일단 문제 풀면서 더 할게요. 헷갈려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딴 거는 모르겠고 여러분들 요거를 꼭 암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문제를 쭉 풀어볼게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같이 봅시다. 일단 앞으로 내가 빔으로 수업하는 이유가 그냥 책 볼 필요 없이 아시겠죠? 그냥 칠판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빔으로 수업입니다. 봅시다. 일단 1번 같이 풀어볼게요. 15의 세제곱근은 이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렸죠. 왜 틀린 거예요? 3개가 있죠. 한번 좀 천천히 볼게요.
어떤 녀석을 3번 곱했더니 15가 된다라면 만족하는 x는 분명히 3개가 있죠. 그 3개를 통틀어서 15의 세제곱근이라고 해서, 그럼 15의 세제곱근이라고 했으면 셋 다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뿐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고요. 만약에 이 말을 맞는 말로 하려면 세제곱근 중 실수는 이것뿐이다. 이랬으면 맞는 말이었겠죠. 지금 실수예요. 됐습니까? 네, 실수입니다. 우리 아까 말했죠? 또 복습할게요. 한번. 질문 나왔으니까. 얘 보자마자 딱 보니까 홀수네 이렇게, 양수네 이렇게 그랬을 때 이 교점의 x좌표가 유일한 실수가 되고 그 녀석을 우리는 3제곱근 15라고 아까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실수는 이거 하나뿐인 거죠. 2번 볼게요. 2번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죠. 있죠. 왜 있는 거예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천천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녀석을 3번 곱했더니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 x는 3개가 있을 텐데 여기가 홀수면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여기 있는 녀석이 양수가 됐건 음수가 됐건 교점 무조건 하나니까 실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2번도 틀린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3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2개. 그쵸. 왜냐면 4의 4제곱근은 몇 개 있습니까? 4개가 있죠. 4개 중에서 실수가 2개겠죠. 그 실수 2개가 이 녀석이겠죠. 그러니까 4제곱근은 4개니까 2개만 말했으니까 틀린 거죠. 3번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3번이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럼 답은 이미 나왔지만 4번, 5번도 한번 볼게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틀린 거예요? 어떤 녀석을 n제곱 했더니 마이너스 4가 된다라면 만족하는 x가 n개가 있을 테고 그 n개를 마이너스 4의 n제곱 근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n이 짝수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얘가 짝수니까 이렇게고요. 얘는 음수니까 이렇게겠죠. 교점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데 2개라고 했으니까 지랄. 틀린 말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가능합니까? 네. 다음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일단 얘를 지수로 바꾸면 뭐예요? 불러보세요. 3의 2분의 1승 곱하기 또 3의 나이스 3분의 1승. 그럼 얘는 3의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죠. 더하면 얼마예요? 5. 좋아. 6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얘와 얘는 같습니까? 네, 같네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건 골치 아픈데 얘가 마침 홀수니까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세요. 아까 배웠죠? 그럼 마이너스 밖으로 기어 나오면서 3제곱근의 루트에 64를 64로 안 하고 2에 몇 제곱? 64는? 6제곱. 6이 되겠죠. 2의 1승부터 2의 10승까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 여기는 다 사실은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얘를 계산하시면 일단은 마이너스는 그대로 쓰고 여기 있는 게 분모니까 일단 2의 분모니까 6분의 분자니까 6이 되겠죠. 약분되면 마이너스 2의 1승 되겠죠. 그럼 2번 맞아요? 틀려요? 2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됩니까? 3번 봅시다. 3번은 루트에 5제곱근에 1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의 4가 되겠죠. 그럼 여기엔 2가 슬쩍 생략되어 있으니까 얘는 2의 몇 분의 몇이겠어요? 10분의 4가 되겠죠.
되겠죠. 근데 당연히 약분하셔야 됩니다. 2의 5분의 2가 되겠죠. 그런데 이 녀석도 살짝 얘를 변형시키면 얘는 5의 2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 같습니까? 네, 같네요. 그러니까 3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이번엔 4번 봅시다. 4번은 3제곱근에 25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의 8. 나이스. 나누기 3의 2의 제곱이겠죠. 그럼 우리 뭐예요? 오늘 하나만 기억할게. 거듭제곱근 나오면 지수로 바꾼다. 그럼 2의 몇이에요? 분모 분자니까 3분의 8 나누기 2의 분모 분자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밑이 같은 녀석을 나누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됩니까? 지수끼리 뭐 해야 됩니까? 빼기가 되겠죠. 그럼 요거 암산하면 얼마예요? 요거? 2 되겠죠. 4.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럼 답이 5번이라고 나왔는데 5번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5번도 한번 왜 틀렸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려워요, 5번. 일단 괄호 열고 얘는 뭡니까? 지수로 바꾸면 5의 2분의 1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얘가 존나 어려워요. 얘가. 내가 만약에 저 좀 보세요. 졸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3제곱근 5를 지수로 표현하라고 했다라 뭡니까? 5의 3분의 1이라고 했겠죠. 근데 내가 이번엔 이 녀석을 지수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얘를 응용시키면 이거의 역수니까 나이스. 이 뭡니까? 5의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전체 6.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야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이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2니까 더하면 6분의 1. 얘는 5의 6분의 1의 전체 6이 되겠죠. 그럼 두 개는 곱하면 5의 1 되니까 얘는 5가 되는데 여기에서 5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62번 볼게요. 일단 지금 요만큼을 봤더니 굉장히 생긴 게 지랄 맞아 보이죠. 정리하기 졸라 빡세 보여요. 됐습니까? 그런데 일단 얘를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얘를 딱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일단 A가 보이니까 그냥 A를 크게 쓰세요. 이렇게 A라고. 그럼 요 A만 쳐다보면서 지수로 바꾸면 몇 분의 몇이에요? 나이스. 2분의 1 이렇게. 이번엔 요 A만 쳐다보면서 몇 분의 몇이에요? 6분의 4니까 3분의 2. 그런데 나누고 있으니까 지수끼리는 빼기가 되면서 3분의 2. 이번엔 요 A만 쳐다보면 몇 분의 몇이에요? 12분의 8이니까 3분의 2. 그런데 곱하기니까 더하기가 되면서 3분의 2가 되는 거죠. 별로 안 어렵죠? 또 이번엔 여기 누가 보여요? 이번엔 B가 보이죠. 또 B를 크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B를 이렇게. 그 다음에 요 B만 쳐다보면 몇 분의 몇이에요? 1. 나이스. 1. 2분의 2니까. 또 보자. 요 B만 쳐다보면 6분의 5인데 앞에 나눗셈이니까 빼기. 그 다음에 얘는 몇 분의 몇이에요? 12분의 5인데 더하기예요? 빼기예요? 요거는 더하기가 되겠죠. 그 다음 얘를 정리하시면 이번에는 이거를 정리할게요. A만 쳐다보면서 몇 분의 몇? N분의 P. B만 쳐다보면서 N분의 Q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 녀석이 이거고 이 녀석이 이거니까 NPQ를 구할 수 있겠죠. 됐죠? 다음 봅시다. 일단은 밑이 3과 9가 보이니까 밑을 3으로 통일시켜 볼게요. 그럼 일단 3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나누기. 이 녀석을 3의 이 9가 3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마이너스 4와 곱하면은 마이너스 8 되고
그 다음에 나누기 3의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정리를 좀만 더 해보시면 3의 마이너스 2의 나누기.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3의 마이너스 3이요. 3의 마이너스 3. 여기가 3의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바깥쪽에 마이너스 3이 있었죠. 좀 더 정리하면 이 녀석은 그대로 쓰니까 이렇게. 그대로 나누기에 이건 뭘까요? 3에 곱하니까 9가 되겠죠. 그럼 나누기니까 지수끼리 빼버리면 되니까 3에 마이너스 11 되면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오히려 뒤로 갈수록 별로 안 어렵죠? 70번 봅시다. 이런 문제도 처음 접했을 때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막상 풀어보면 별로 안 어려워요. 3, 3, 3, 3이니까 그냥 3을 크게 쓰세요. 그러면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그 경주마가 이게 딱 가리잖아. 앞만 보게 하려고. 뭔지 알지? 말 옆에 딱 붙어 있잖아. 네. 지금 너네들이 그런 것처럼 요 3만 쳐다보는 거야. 지수가 얼마예요? 3. 네? 요 3만 쳐다보는 거예요. 네. 지수 얼마예요? 1. 1인 거죠. 네. 됐습니까? 네. 두 번째는 요 3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말은 이 3을 쳐다보면 이 3과 관계 있는 거는 이 루트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럼 지수가 뭐 되겠어요? 2분의 1 되는데 고배관계니까 더하기가 되겠죠. 이번엔 요 3만 쳐다보는 거예요. 요 3만. 그 뭘까요? 2분의 1. 앞에 루트가 두 개가 있으니까 2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그래서 더하기 4분의 1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3만 쳐다보면 이 3의 입장에선 루트에 루트가 3개 있으니까 몇 분의 몇이에요? 8분의 1인데 곱하기니까 더하기가 되겠죠. 요거를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3의 k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계산하시면 k값 구할 수 있겠죠. 됩니까? 네. 다음 봅시다. 74번 볼게요. 2의 5제곱이 a다, 3의 제곱이 b다.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얘를 ab로 표현해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6의 10제곱을 뭐라고 바꾸냐면은 2 곱하기 3의 10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됩니까? 그 다음 좀 더 정리하시면 2의 10제곱 곱하기 3의 10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얘를 AB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2를 잠깐만 문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있는 3도 문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맨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2의 5제곱은 A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의 제곱은 B라고 했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2만 필요한 거예요. 2만. 나는 2만 필요하니까 이 5가 제발 꺼졌으면 좋겠어요. 5를 없애고 싶어요. 뭐합니까? 양쪽에 5분의 1제곱, 5분의 1제곱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두 개가 곱해지면서 2의 1승이 되고요. A의 5분의 1 된다라는 거죠. 어렵습니다. 나는 내가 필요한 건 3이 필요한데 얘가 3의 제곱이니까 이게 굉장히 거슬리는 거죠. 얘가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양쪽에 뭐 하겠어요? 2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을 하겠죠. 그러면 좌변은 3, 우변은 B의 2분의 1 되겠네요. 그럼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뭐 하시는 거예요? 2가, 졸지 말고. 2가 이건데 이거니까. 요 빨간색 자리에다가 A의 5분의 1을 집어넣으시고요. 그 바깥쪽에 10이 있는 거죠. 요 3 자리에다가 3을 이거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초록색에 집어넣으시면 B의 2분의 1의 바깥쪽에 10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A의 몇 제곱? 2제곱. B의 몇 제곱? 5제곱이 되면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일단 정리합시다.
49분의 4니까 저 녀석을 저는요 7분의 2의 제곱으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누가 있냐면 이 두 녀석을 곱할게요. 뭐가 됩니까? 암산하세요. 2분의 1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곱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바로 풀기 전에 만약에 4에 마이너스 1이 있었으면 우리 아까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4분의 1이라고 했죠. 좀만 연습할게요. 만약에 2에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2에 마이너스 1에 3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2분의 1에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 마이너스를 요 안으로 집어넣으면 얘가 역수가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요. 3분의 2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5가 이렇게 있을 때 지수인 이 마이너스 1을 요 안으로 집어넣으면 얘가 역수가 이렇게 되면서 5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죠. 마이너스 1. 지수의 마이너스 1이에요. 요거를 요 괄호 안에만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뭐 됩니까? 역수인 4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나머지 이제 얘는 사라졌고 2분의 5와 5분의 4를 곱하면 뭐 됩니까? 2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좀만 더 정리하시면 얘는 지워지니까 7분의 2. 얘는 뭐 됩니까? 16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 구할 수 있겠죠. 7분의 32가 되겠죠. 일단 지금 82번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 다시 한번 써보면은 A의 3분의 2에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1에 전체 세제곱을 하라고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공식 한 번만 복습합시다. 한 번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공식이 뭐냐면은 앞에 거를 세제곱, 뒤에 것도 세제곱,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제곱하고 뒤에 거는 그냥 곱하고 3배가 이렇게 되고 이번에는 이 녀석 제곱하고 그냥 곱하고 3배니까 3xy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x-y의 세제곱이 있다라고 합시다. 앞에 누가 있어요? 앞에는 x가 있고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y가 있죠. 그럼 앞에 거를 세제곱하면 x 세제곱, 뒤에 거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번에는 이 녀석을 제곱하고 얘는 그냥 곱하고 3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면서 3x제곱 y. 마지막 이 녀석을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얘는 그냥 곱하고 3배니까 플러스의 3xy 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고1 때 배웠죠?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얘를 한번 전개합시다. 그럼 얘는 마치 여기 위에 거 이 상황이죠. 그럼 앞에 거를 세제곱하면 얼마예요? A 여기다가 3을 곱하면 되니까 A 제곱이 되겠죠. 뒤에 거를 세제곱하면 헷갈려요. A에 여기다 3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3배에 앞에 거는 뭐 하시는 거예요? 앞에 거는 제곱하고요. 뒤에 거는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두는 거죠. 좀만 더 할게요. 이번엔 플러스 3배에 이번엔 앞에 거는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뭐 하는 거예요? 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뭐예요?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2가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한번 정리할게요. 봅시다. 그냥 간단히 이거 잘 보면 A의 마이너스 3분의 1에 제가 뭐 하라고 했어요? 제곱하라고 했죠.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A의 m제곱을 n제곱하라고 했어. 얘를 미친 척 A의 m의 n승이라고는 안 하죠. 이거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우리는 A에 그냥 두 개를 곱한 mn이라고 하는 거죠. 제 말은 이게 헷갈리지 말고 괜히 마이너스를 제곱하니까 양수인가 이게 아니라 그냥 A에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됩니까? 처음에 좀 헷갈립니다.
봅시다. 그럼 이 녀석을 좀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를 좀 더 정리하면 a 제곱에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에 요만큼만 암산합시다. a의 몇 제곱이겠어요? 1제곱. 왜? 밑이 같은 녀석을 곱하면 이 지수와 이 지수를 더하는 거잖아요. 더하면 얼마예요? 3분의 3, 1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하기 3의 a가 되고요. 이것도 암산합시다. a의 몇 제곱이에요? 0제곱이죠. 그럼 1이니까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3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시 한번요. 이번에는 오른쪽 거 전개할게요. a의 3분의 2의 마이너스의 a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체 세제곱이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앞에 거를 세제곱하면 a 제곱. 뒤에 거를 세제곱하면 일단 플러스야 마이너스 일단 마이너스. 그 다음 a의 마이너스 1 되겠죠. 이번엔 얘 제곱하고 그냥 곱하고 3배니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의 3의 앞에 거는 제곱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이번엔 이거 제곱하고 얘 그냥 곱하고 3배 할 거니까 플러스의 3의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는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좀 복잡해요 처음에는. 그럼 얘는 a 제곱에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이에요. 아까 우리 이거 a였잖아. 위랑 똑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3a. 얘도 똑같으니까 얘 플러스 3 되겠죠. 두 개를 뭐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하라고 했죠.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니까 두 개 더하면은 2a 제곱에 두 개 더하면은 6 되면서 답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처음엔 좀 어려울게 느낄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쉬워요. 됐죠? 다음 문제 봅시다. 86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문제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x 플러스 y는 4다. xy는 3이다. 그런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니? 얘 좀 구해봐. 이런 문제 많이 봤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 풀 때 이 녀석을 뭐 합니까? 제곱하겠죠. 왜냐면 여긴 지금 x의 1제곱인데 여긴 x의 2제곱이니까 이 녀석을 양변을 제곱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문제로 가서 문제 가만히 봤더니 이 녀석만 쳐다봤더니 x의 2분의 1제곱이에요. 2분의 1 찬 거죠. 차수가. 됐습니까? 그 다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가만히 쳐다봤더니 x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 녀석을 몇 제곱해야 얘가 될까요? 4제곱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4제곱하는 공식을 암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냐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녀석을 그냥 제곱만 할 거예요. 그러면 x의 1제곱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이 녀석을 번거롭더라도 다시 제곱해서 결국은 제곱을 2번 해야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x의 2분의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루트 5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변을 뭐 할까요? 나이스 제곱. 그래서 얘도 제곱, 얘도 제곱하는 거죠. 그럼 앞에 거를 제곱하면 x 1제곱. 뒤에 거를 제곱하면 x의 마이너스 1 되겠죠. 그 다음에 지수가 마이너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제가 역수관계라고 했었죠. 기억하시죠? 그럼 두 개를 곱하면 얼마예요? 1. 맞습니까? 아니면 그게 헷갈린다 하도록 봅시다. 만약에 2의 2와 2의 마이너스 2는 역수죠. 근데 두 개를 곱하면 실제로 2에 지수끼리 더하니까 0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수를 곱하면 1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어찌됐건 곱셈 공식에 의해서 두 개를 곱하고 2배 하면 얼마 됩니까? 2가 되고요. 얘는 5가 이렇게 되겠죠. 2를 이항시키면 x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 뭐 되는 거예요? 3이 되겠죠. 그럼 나는 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구하기 위해선 이 녀석을 뭐 할까요? 제곱. 그래서 좌변도 제곱하고 우변도 제곱하고. 그럼 앞에 거를 제곱하면 x제곱이고요. 뒤에 거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고요. 두 개 곱하고 2배 얼마? 2. 우변은 9 되겠죠. 최종답 얼마예요? 2만 이항시키면 7이 답이 되겠네요.
됩니까? 다음 줍시다. 문제를 가만히 봤더니 4의 x제곱을 5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 로그를 배우게 되는데 로그를 배우게 되면은 이런 상태에서 x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로그를 배우지 않은 족밥이기 때문에 x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럼 x를 구할 수 없다라면 그냥 이만큼을 통째로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얘를.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2의 x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를 구하래요. 나는 얘를 쳐다보면서 나는 4의 x승이 있어야 5라고 말할 수 있는데 4의 x승이 보이질 않죠. 그럼 4의 x승을 보이게끔 식을 좀 변형해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하면 얘가 쓱 보이게 돼. 제곱. 근데 제곱은 안 되죠. 왜냐하면 분모 분자를 제곱하게 되면은 4의 x승이 보이긴 보이지만 식 자체가 달라지게 되잖아. 치환 말고요. 위아래로 곱하면 되죠. 위아래다가 2를 곱한다고? 아니죠, 니마. 2의 x승에다가 2를 곱하면 얘는 2의 x 플러스 1이죠. 제가 여러분 질문, 봐봐, 질문 힌트. 2의 x승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 뭐를 곱해야 얘가 될까요? 2의 x승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은 지수끼리의 합이 되고요. 얘는 2의 제곱에 x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내 말은 분모 분자에다 결국 2의 x승을 곱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곱하면 4x승 마이너스 여기다 곱하면 뭐야? 야, 여기다가 1이에요, 1. 나이스 1. 왜냐면 역수관계니까. 이것 나누기. 여기다 곱하면은 이거. 그 다음에 뭐예요? 1 되겠죠. 그럼 4의 x제곱이 5니까 5만 집어넣으면 6분의 4 되면서 3분의 2가 답이 되겠죠. 맞습니까? 다음 줍시다. 3의 x제곱은 6이라고 쓸게요. 또 이번에는 이 녀석과 이 녀석도 똑같을 테니까 2의 y제곱은 6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문제에서 x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엔 x분의 1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y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엔 y분의 1이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나는 지금 이 x는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 식에 x분의 1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a와 b가 똑같다라면 양쪽에 n제곱, n제곱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 n은 그냥 양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x분의 1제곱, 여기다가 x분의 1제곱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도 y분의 1제곱, y분의 1제곱을 이렇게 합니다. 질문, 좌변이 뭐 될까요? 3. 우변은 6의 x분의 1제곱. 좌변 뭐 되는 거예요? 2는 6의 y분의 1이죠. 그럼 드디어 내가 원하던 x분의 1과 내가 원하던 y분의 1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랑 이게 더하기가 돼야 돼요. 그럼 두 식을 뭐 할까요? 두 식 뭐 할까요? 곱해야 되겠죠. 왜냐면 밑이 같은 녀석을 곱해야 지수끼리 더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합니까? 식을 왕창 곱합니다. 그럼 좌변끼리 곱하면 6. 우변끼리 곱하면 6에다가 지수끼리 더하니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되겠네요. 그럼 여기엔 1이 생략된 거니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뭐 되는 거예요? 1 되겠죠. 답은 그래서 1이 답이 되겠죠. 뭐를 정리하냐면은 대소 판별 법을 정리 좀 합시다. 얘는 뭐냐? 뭐 A와 B가 있다라면 누가 더 큰지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A가 있고 B가 있는데 누가 더 큰지 알기 위해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두 개를 빼보는 거예요. 뺐더니 0보다 컸다라면 A가 큰 거고, 뺐더니 0이라면 AB 같은 거고, 뺐더니 음수였다라면 B가 더 큰 거죠. 두 번째 방법은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뭐 해보는 거예요? 두 개를 나누어 보는 거예요. 나눴더니 1보다 컸다라면은 분자인 A가 큰 거고, 나눴더니 1이었다라면은 분모 분자 AB가 똑같은 거고, 나눴더니 1보다 작다라면은 분모인 B가 크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이번엔 세 번째 때문에 얘를 설명했습니다.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1번과 2번만 가지고는 대소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양쪽에 n제곱, n제곱을 해서 두 개를 뺀 다음에 대소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n은 반드시 양수여야 됩니다. 예를 하나만 들을게요. 예를 필기해 보세요. 만약에 2의 300제곱과 3의 200제곱이 있다라고 합시다. 2를 300번 곱하던가 3을 200번 곱하는 건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죠. 물론 나중에 다음 시주에 로그를 배우게 되면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되죠. 그럼 뭐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지수가 너무 커서 안 되는 거예요. 지수를 줄여줘야 됩니다. 뭐합니까? 양쪽에 100분의 1, 양쪽에 100분의 1제곱을 이렇게 합니다.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좌변은 곱하면 2의 몇이에요? 세제곱. 3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3의 제곱이 크니까 3의 200제곱이 크다가 되겠죠.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지수가 너무나 커서 대소비교가 안 될 때는 지수를 줄여줄 수가 있구나. 요거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99번 문제로 갈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거듭제곱근 나오면 지수로 바꾸자고 했죠. 무슨 말이에요? m제곱근 a의 n제곱이 있다라면 얘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a의 n분의 n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이 세 개를 다 지수로 바꿀게요. 2의 몇이에요, 여러분들? 2분의 1제곱. 3의 뭐예요? 3분의 1제곱. 6의 뭐예요? 6분의 1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번엔 가만히 쳐다봤더니 아까는 지수가 너무 커서 대소비교가 안 됐어요. 이번엔 지수가 너무 작아서 대소비교가 안 되고 있죠. 지수를 뭐 해야 됩니까? 키워줘야 되겠죠. 뭐 합니까? 양쪽에 6제곱, 6제곱, 6제곱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 되는 거예요? 2의 세제곱, 3의 제곱, 6의 1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가장 크니까 얘가 가장 크고 얘가 대빵이 되겠네요. 됩니까? 이번엔 얘가 제일 작으니까 얘가 제일 작고 얘가 제일 작은 녀석이 되겠네요. 그 답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음 줍시다. 10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지면으로부터 h1일 때 높이에서의 풍속을 v1이라고 하고 h2인 높이에서의 풍속을 v2라고 하고요. 가만히 봤더니 a 지역과 b 지역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집 한번 봅시다. 그럼 지금 a 지역부터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a 지역에서 h1을 뭐라고 할까요? A 지역에서 높이를 6m랑 24m라고 했으니까 H1을 6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H2는 뭐라고 할까요? 24라고 할게요. 질문 좀 할게요. 그럼 V1은 얼마예요? 3이죠. 왜냐면은 여기서의 높이 3과 9라고 했으니까. 그럼 V2는 얼마예요? 나이스 9가 이렇게 되겠죠. A 지역 끝. 그럼 이제 이 A 지역에 또 뭐가 있냐면은 또 대기 안정도 계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A 지역에서의 대기 안정도 계수를 그냥 K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이런 야리꾸리한 공식에다가 얘네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러보세요. 뭐는? V2는 부르면 안 되죠? 얘를 집어넣으니까 9는 3의 몇 분의 몇? 6분의 24의 2-K분의 2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번엔 지역 B로 갑시다. B지역은 5m와 80m라고 했으니까 H1을 5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H2를 80이라고 하고요. 질문이요. V1 얼마예요? A. V2 얼마예요? B. 그 다음에 두 지역의 대기 안정도의 개수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내가 얘를 K라고 했으니까 이것 또한 K라고 해야 되겠죠. 됩니까? 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저 야리꾸리한 공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불러보세요. B는 A의 5분의 이렇게 됐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조금 정리합시다. 일단 지금 위에 거는 양변을 3으로 나눌게요. 그럼 얘가 3되고 3으로 나눈 이유가 문제에서 A분의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도 좀 이따가 A로 나눌 거야. 그럼 얘가 3이 되고요. 얘는 약분하면 4가 되면서 2-K분의 2가 되겠죠. 요건 양변을 A로 나누면 A분의 B가 되고요. 얘는 요거 뭐 되는 거예요? 16의 2-K의 2가 되겠죠. 그럼 이제부터 내 계획은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같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하면 얘가 되겠냐? 4-K분의 다시. 이 파란색에다가 뭘 해야 얘가 되냐? 얘 똑같은 거를 제곱해줘요. 그쵸. 제곱하면 되죠. 그럼 제 말은 얘를 제곱하면 9. 얘를 제곱하면 16의 2-K분의 2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드디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똑같으니까 얘와 얘가 똑같겠죠. 답 얼마예요? 9가 답이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